먹빛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47년 동안 33번 수술을 받은 사람, 척추와 골반은 부서졌고 아이는 3번이나 유산했지만 강렬한 세계 언어로 세상에 자신을 새긴 멕시코가 낳은 전설, 프리다 칼로의 삶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프리다의 그림 앞에 서면 아름답다거나 슬프다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피가 흐르는 듯한 붉은색, 뼈가 부러진 척추, 눈물 없이 무언가를 응시하는 눈빛. 그녀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꺼내놓고 캔버스에 새겼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멕시코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전인 1907년, 코요아칸의 작고 푸른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에르모는 독일계 유대인 사진작가, 어머니 마틸데는 멕시코 원주민과 스페인 혼혈, 유럽의 피와 멕시코의 피가 한 몸에 흐르는 혼합된 정체성은 훗날 그녀 예술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프리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진관 한켠에 앉아 렌즈 너머로 세상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6살, 불행이 찾아옵니다.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가늘어지고 짧아진 겁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나무다리 프리다라고 불렀습니다. 잔혹한 별명이었죠. 그러나 프리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버지 기에르모는 프리다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자신도 간질을 앓고 있었기에 몸이 불편한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그는 프리다에게 카메라 기술을 가르쳤고 미술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함께 코요악한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고 저녁이면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때를 프리다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세상 보는 법을 가르쳤다.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선의 깊이를 통해서. 어느덧 18세가 된 프리다는 멕시코 최고 명문인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합니다. 전체 학생 2,000명 중 여학생은 단 35명. 그 소수의 여학생 가운데 한 명으로 의학을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남자친구 알레한드로와 교정을 거닐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풋풋한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1925년 9월 17일 모든 것이 바뀌고 맙니다. 그날도 프리다는 알레한드로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전차와 충돌했고 버스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쇠로 된 난간이 프리다의 골반 부위를 관통했습니다. 척추 3군데 골절, 쇄골 골절, 갈비뼈 골절, 골반 산산조각, 오른쪽 다리 11군데 골절, 왼쪽 어깨 탈구. 의사들은 프리다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금가루 봉지가 터지면서 피 흘리는 프리다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참혹한 현장이었지만 기묘한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프리다가 무용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한 그 순간은 어쩌면 프리다의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의 예상을 깨고 프리다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생존 자체가 투쟁인 삶의 서막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프리다는 석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석고 깁스가 온몸을 감쌌고 꼼짝할 수 없었지만 창밖의 세상은 프리다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가고 알레한드로는 편지를 보내왔지만 프리다는 병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리다의 어머니는 병실 천장에 큰 거울을 달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물감과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누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이젤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프리다는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건 만신창이로 누워있는 자신의 몸뚱아리.
그러나 프리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몸과 통증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림 그릴 이유 하나가 생긴 것뿐. 그림 그리기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벨벳 드레스를 입은 자화상은 1926년 버스 사고로 누워 지내던 18세에 천장에 거울을 달고 그린 첫 번째 자화상으로 20세기 최고 화가의 싹이 보이는 작품입니다. 어느덧 병상에서 일어난 프리다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당시 멕시코에서 이름을 날리던 벽화 예술가 디에고 리베라였습니다. 21살의 무명 소녀가 42의 유명 화가를 찾아간 겁니다. 프리다는 디에고 앞에 자신의 그림을 펼쳤습니다. 디에고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재능을, 그리고 프리다를. 사실 프리다는 디에고를 15살에 처음 봤습니다. 당시 디에고는 학교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프리다는 첫눈에 디에고를 흠모하게 되었고 몇 년 후 실제로 만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1929년 결혼합니다. 프리다 22세, 디에고 42세, 20살 차이였죠. 사람들은 이 결혼을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디에고는 거대하고 유명했으며 프리다는 어리고 병약했으니까요. 하지만 프리다는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수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멕시코시티 산앙헬 지구에 있는 특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채의 집이 2층 다리로 연결된 구조였는데 한 채는 디에고의 집, 한 채는 프리다의 집이었습니다. 부부였지만 각자의 작업실이 필요한 두 사람의 관계를 이 집의 구조가 그대로 보여주었죠. 프리다의 집은 늘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원숭이 2마리가 어깨 위를 올라다녔고 사슴 1마리가 마당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형형색색의 앵무새들이 떠들어댔고 멕시코 털 없는 개들이 그녀의 발밑에서 잠들었습니다. 자화상 속에도 원숭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멕시코 민간 전승에서 원숭이는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프리다에게는 그저 따뜻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프리다의 하루는 특별한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멕시코 전통 의상인 테우아나를 차려입었습니다. 멕시코 원주민 여성들이 입던 긴 치마와 자수 놓인 블라우스에 꽃과 리본으로 머리를 올리고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걸었습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입는 코르셋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낫과 망치를, 아이들의 얼굴을, 고통을 숨기는 대신 고통의 색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차려입은 프리다를 보며 디에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의상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 때문이다. 프리다에게 디에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의 예술을 이해하고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파도 잘라내지 못하는 손가락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디에고는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와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개의 프리다는 그 고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쪽 프리다는 유럽식 드레스를 입고 심장이 드러나 있으며 다른 쪽 프리다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두 심장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쪽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녀를 채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프리다는 말합니다. 두 번의 큰 사고가 내 인생을 망쳤다. 하나는 전차 사고였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였다. 디에고가 더 나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디에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그는 내 모든 것이다. 1939년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결혼합니다. 사랑과 상처를 동시에 지닌 애증의 관계. 프리다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놓으며 예술로 승화시켜 갔습니다. 프리다는 평생 143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인 55점이 자화상입니다. 나는 나를 자주 그린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현실적으로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주제가 나이기 때문이다. 프리다는 자신의 고통을 그리며 세상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을 대신하는 언어이자 고통의 증명인 자화상은 꾸미고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부러진 척추가 고대 그리스 기둥처럼 몸을 받치고 있고 심장이 두 개로 찢어져 있으며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프리다는 극렬한 고통을 캔버스에 옮겨 강렬한 색을 입혔습니다. 사실의 시각화. 이것이 적나라한 프리다 예술의 특징입니다. 프리다는 자화상마다 일자 눈썹과 콧수염을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콧수염을 통해 남성적 강인함 또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고통을 대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프리다다. 아름답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나는 나다. 프리다의 예술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섭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정치 문화, 페미니즘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유럽 중심의 미학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으려는 문화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프리다 역시 멕시코 전통 의상을 즐겨 입으며 원주민의 예술과 신화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원주민 유모가 프리다에게 젖을 먹이는 작품에서는 멕시코 문화가 자신을 키웠음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프리다는 그림만 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디에고와 함께 멕시코 공산당원으로 활동했고 소련에서 추방된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멕시코로 망명했을 때는 푸른 집에 그를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트로츠키와 잠깐의 연애도 있었죠. 프리다에게 예술과 정치는 하나였습니다. 작품 곳곳에 낫과 망치가 등장하고 자신의 코르셋에도 낫과 망치를 그렸으니까요. 프리다는 임신, 유산, 불임이라는 여성의 몸이 겪는 고통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헨리 포드 병원은 그녀가 디트로이트에서 유산을 겪은 후 그린 작품입니다. 침대 위에 누운 프리다 주변으로 태아, 골반뼈, 기계 부품들이 붉은 줄로 연결되어 떠다닙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의 느리고 긴 시간을 비유한 달팽이도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던 주제였습니다. 여성의 몸, 특히 생식과 관련된 고통은 사적이고 은밀하게 감춰야 할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프리다는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은 숨겨져야 할 이유가 없다. 앙드레 브루통은 프리다의 그림을 리본으로 묶인 폭탄이라고 평하며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의 현실을 그릴 뿐이다. 부러진 척추, 찢어진 심장, 피 흐르는 몸은 프리다에게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 프리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척추 수술을 몇 번 더 받았고 극심한 통증으로 그림 그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통제 복용량은 늘어났고 일기의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1953년 프리다의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괴저로 절단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발이 왜 필요해? 나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고통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프리다식 울분과 저항의 외침이었을까요? 같은 해 프리다는 멕시코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엽니다.
의사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지만 프리다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들것에 실려 전시장으로 옮겨졌고 전시장 한가운데에 놓은 침대에 누워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멕시코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장신구를 걸고 화장을 한 사람들이 그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프리다는 테킬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프리다 칼로 자체가 그림이자 예술이 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녀 생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프리다의 건강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프리다는 수박 그림 한 점을 완성합니다. 붉은 과육, 초록 껍질, 그 위에 쓰인 문장, 인생이여, 만세. 멕시코에서 수박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품은 과일입니다. 겉은 단단하고 초록이지만 안은 붉고 촉촉하죠. 어쩌면 그것은 프리다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속은 늘 붉게 물들어 있던 다리를 잃고 몸이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삶을 긍정하는 문장을 새겼습니다. 1954년 7월 13일 프리다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둔 곳은 그녀가 나고 자란 푸른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된 코발트 블루 담장의 집, 그 집에는 병원 침대에서 시작해 집으로 이어졌던 천장의 거울, 누워서 그림 그리던 침대와 이젤, 물감 묻은 팔레트, 즐겨 입던 테와나 드레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고통을 이겨내기보다는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부서진 몸을 그리고 강렬한 색으로 칠하며 싸우다 간 전사 같은 화가였습니다. 일기를 쓰듯 자신의 생애를 그림으로 남긴 프리다의 작품 몇 점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예술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